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미국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는 미국장을 살펴보면서 이런 키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블랙 먼데이를 예약한 K 증시입니다. 주말에 온 외신이 사실 이걸로 도배가 되었잖아요. SVB 저도 주말 내내 이 이슈만 공부를 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SVB에 비가 오고 있는 그림인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키워드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SVB, 미국 내 자산 16위 은행이고요. 40년간 실리콘밸리의 산파 역할을 한 곳입니다. SVB는 미국 테크 그리고 헬스케어 벤처기업 중에서 무려 44%의 고객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면 큰 금융기관이 이틀째 안 돼서 파산한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위의 본문 말고 그 아래 본문도 함께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우선 SVB의 유동성 위기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악화됐던 건 다음 날인 9일입니다. SVB에 예금을 맡겨둔 다수 스타트업들의 벤처 캐피털, 즉 VC의 연락을 받고 예금 인출이 몰리면서 급기야 돈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그러자 주가가 무려 60% 이상이나 그날 폭락을 했었죠. 백악관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앵커님, 일단 왜 이렇게 이 사태가 불거진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게 뉴스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거론이 됐지만 자산 기준으로 2천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 은행에서 16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리먼 브라더스가 무려 15년 전 일이긴 하지만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먼급의 어떤 연쇄 도산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좀 잠재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실리콘밸리 파산에 따르는 당국의 입장도 상당히 빠르게 전개는 되는데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이 됐을 때 은행에 예금을 맡겼던 사람들이 뱅크런의 어떤 욕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외신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번 사태가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생태계에 국한할지 아니면 미국 금융권 전체로 번질지인데요. 주말 내내 제가 쏟아지는 외신 뉴스를 체크를 하면서 보냈는데 신기하게 각 외신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파급력이 예상된다는 외신부터 정리를 하자면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Tech may lose a vital organ, 그러니까 이 테크 기업들에게 중요한 장기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진 것 같은 타격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즉 이 사태가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있게 퍼진다는 관점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SVB가 캐나다를 포함해서 중국, 덴마크, 독일 그리고 스웨덴 등지에 진출해서 현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번 사태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CNBC도 동일한 관점을 보였습니다. 탑4 은행이 SVB 예금을 분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13일 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위기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다라고 보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저널도 은행을 넘어서 가상화폐 쪽에도 더 큰 충격 여파를 던질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얼마 전에 FTX의 사태도 함께 떠오르네요. 지금까지는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입니다. 한편 다른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미국 전 재무장관이었죠. 레리 서머스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즉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어진 금융권 붕괴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미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SVB 폐쇄는 개별 은행의 자금 운용뿐 은행권 전체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BB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SVB의 총 자산이 사실 JP모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서 은행 위기를 촉발할 만큼의 규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님, 지금까지 각 외신에서 어떻게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네. 국내 증권사에서는 또 어떤 관점에서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말에 나와서 여러 가지 보고서 그리고 데이터를 좀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16위의 자산 규모라 하더라도 JP모건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자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간밤에 저희들이 이제 자고 있을 때, 한 4시 정도에 또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은행 하면 뭡니까? 거기다 돈을 맡기고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금자들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당국에서 바로 이제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는 연준과 FDIC, 즉 이제 예금자 보험 기관이 있는데, 간밤에 이 FDIC와 연준이 긴밀하게 진행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창설하겠다. 그래서 지역은행과 더불어서 이 비슷한 은행, 이 작은 은행들에 대한 신뢰도를 좀 살려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SVB가 이제 채권 손실이 많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지난해에 영국의 그 연기금 파산 이슈 있었을 때랑 비슷한 네. 거예요. QE라든지 연준이 페어밸류, 즉 공정 가격보다 낮아진 채권을 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와준다면 일거에 이 사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도 한 이 CNBC에 따르면 새벽 4시 반쯤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FDIC와 페드가 이런 예금자 보호 조치와 채권에 대한 QE와 같은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오늘 하루 정도는 주가가, 아니면 이번 주 정도는 주가가 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금융위기라든지 리만 브라더스 파산에 대한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그런 리스크는 아니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VB 파산 배경에도 좀 집중이 됩니다. 네. 미국 페드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그리고 테크업계 불황이 깔려 있는데, 먼저 3월 FOMC 50bp 인상 확률이 사실 이 사태 전까지만 해도 거의 80%까지 올라왔었는데, 맞아요.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무려 58%로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앵커님, 이제 SVB 사태를 보면서 파월도 이제 조금은 과잉 긴축의 청구서가 도착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않을까요? 깨달았죠. 이게 부작용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가파른 긴축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이번 주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지표가 또 CPI가 있잖아요. 아마도 CPI가 예상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나온다면은 이 아까 말씀하셨던 50bp, 그러니까 3월에 FOMC에서 빅스텝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주 초반에 있었던 이런 이슈들은 결국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가고, 그리고 물가가 좀 낮아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파월 입장에서도 굳이 고집을 피울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 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SVB의 주식 3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파급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300억 갖고 큰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600조 달러, 네. 600조 원이나 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동일하게 저도 보시나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을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VB 이슈에 대해서 신중호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앵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